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드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조금 미루고 있다가 미뤘다기보다는 좀 부담이 돼서 그 슬픔을 마주하는 게 그렇게 사실은 즐거운 일은 아니잖아요. 세월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생일이란 영화를 기어이 보러 왔네요. 사실은 이렇게 트라우마가 된 이야기들은 웬만해서는 얘기를 좀 꺼낸다거나 드러내는 걸 좀 꺼려 하게 되죠. 본능적으로 아프니까요. 근데 또 그걸 꾹꾹 누른다 그래서 그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세월호 문제를 다루는 영화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트라우마를 좀 극복하려는 노력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제가 얼마 전에 그 악질 경찰에 대해서 세월호 사건은 이런 식으로 다루어져서는 안 되는 영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그 개봉한 그 생일이라는 영화, 그걸 통해서 또 세월호 얘기를 또 두 번째 또 하게 되네요. 이 생일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좀 악질 경찰이 세월호 문제를 다루는 것과 또 생일이란 영화가 세월호 문제를 다룬 것을 좀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사회적인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 보고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잘 보고 왔습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영화를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심적인 부담이 있는 관객분들이라면 오히려 좀 보시면 어떨까, 그런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 영화예요. 저도 사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 영화를 개봉하자마자 보지 않고 좀 시간을 끌었던 이유는 제가 힘들어서 솔직히 안 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뭐 슬픔, 분노, 여러가지 감정들을 쏟아내지만 그게 제대로 해소가 되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그 사건, 그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잖아요. 이 세월호 사건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월호라는 단어 자체가 힘들죠. 참 한심한 분들 중에는 이걸 아직도 진영의 문제로 바라보고 정말 인간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잔인한 말들을 쏟아내는 분들이 지금도 계시지만, 뭐 세금이 어쩌고 하면서요. 근데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그냥 어려운 거예요. 이 세월호라는 단어 자체가 당시에 제대로 해소가 되질 못하고, 슬픔이나 분노들이 제대로 해소되질 못하고 어정쩡하게 시간만 가다 보니까 그냥 많은 분들이 이 세월호라는 얘기 자체를 꺼내는 게 힘들어진 거죠. 저도 그래서 이 영화를 안 보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그래도 명색이 리뷰어라는 놈인데 영화를 보고 좀 리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의무감도 좀 들고 해서 보게 됐고요. 근데 잘 봤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화 속에도 전도연 씨가 그 수호라는 아들의 생일 모임을 반대하다가 나중엔 참여하게 되는데 잘 왔다라는 그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이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영화를 오히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짐이 조금은 낮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자, 줄거리 먼저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베트남에서 사업차 나가있던, 제 배우 이름을 그냥 얘기할게요. 설경구 씨가 의도치 않은 사고로 인해서 3년 동안 감옥에 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때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정말 필요할 때 아빠가, 또 아내에게 정말 남편이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망과 야속함이 마음속에 한으로 남게 되고, 설경구 씨가 외국에서, 베트남에서 돌아와서 아내와 딸을 찾아가지만 그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아내는, 전도연 씨는 남편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그래서 남편과의 사이, 딸과의 사이를 좁혀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와중에 수호의 생일이 다가오게 되고, 그 생일 모임을 좀 가져보면 어떻겠느냐, 수호를 알고 있는 또 수호와 관계된 분들을 모시고 수호를 기억하는 그런 조촐한 모임을 좀 가져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이 들어오게 되고요. 아들에게 뭐 또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이 설경구 씨는
거기에 이제 응하게 되지만 전도연 씨는 그냥 아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 왜냐면 아들의 생일을 챙긴다는 것 자체가, 남들이 또 수호를 기억한다라는 것 자체가 수호가 떠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고 느껴서 그런 걸까요?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영화 속의 설경구한테 하는 얘기처럼 그냥 이유 없이 싫어. 근데 그 이유를 굳이 생각해보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죠. 수호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생각해보면 공감이 되시죠? 어느 부모가 그렇게 자식을 떠나보냈는데 쉽게 아들이 죽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영화 속에서 전도연 씨는 그 수호라는 아들의 공부방도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아들의 옷도 계속 삽니다. 아들과 같이 사는 거죠. 고장난 센서 등이 들어오면 아들의 영혼이 온 게 아닌가? 뭐 그런 식의 설정도 나와요. 그만큼 아들을 떠나보내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 영화 제목 생일, 여러분들 수호의 생일이 이 영화 속의 어떤 소재로 쓰이니까 영화 제목을 생일이라고 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조금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생일이 뭡니까? 태어난 날이잖아, 여러분. 수호를 떠나보내지 못했던 수호의 엄마 전도연 씨가, 남편과 화해하지 못했던 전도연 씨가, 마음속에 응어리를 토해내지 못했던 두 사람, 또 주변 사람들이 수호의 생일을 계기로 펑펑 눈물을 흘리고 수호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다시 태어난 날이 되는 것이죠.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첫 출발이 되는 날, 그게 바로 생일인 거죠. 그래서 생일 그 모임을 하고 나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아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전도연 씨와 설경구 그리고 어린 딸 그 세 사람의 대화로 영화는 끝이 나게 돼요. 다시 일상으로 조금이나마 돌아가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태어난 날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영화의 특징은 아주 과하게 설명적으로 이런 슬픔들을, 세월호 문제들을 막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려줍니다. 영화 속에 슬픔을 갖고 있는 전도연 씨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고 설경구 씨도 마찬가지고, 아내를 이제는 어쩌고 저쩌고, 이젠 그만하자고 어쩌고 저쩌고 막 설득하고 막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기다려줍니다. 이 영화가 또 이 감독이 제시하는 세월호로 상처를 받은 분들에 대한, 또 세월호로 상처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에 대한 그 치유 방법에 대한 의견은 뭐냐? 기다림이죠, 여러분. 치유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조금이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는 위로해주고, 조용히 가만히 안아서 도닥여주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힘들 때 곁에 있어 주는 거. 그게 이 영화의 주제인 것 같아요. 제가 영화 초반, 영화 보기 전에 악질 경찰과 이 생일에 세월호를 바라보는 문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했잖아요. 왜 제가 악질 경찰을 조금 안 좋게 경솔한 영화라고 했을까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세월호 유족과 세월호의 상처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쪽에 있습니다. 감독이 이쪽에 서서 같은 방향을 보는 게 생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쪽에 서질 않고 이쪽에 서서 자기만의 방향을 보고 있는 게 악질 경찰인 겁니다. 자기만의 방향을 보다 보니 이게 이 사람들에게 신뢰가 되는 영화라는, 또는 경솔하다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의욕만이 넘치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세월호 사람들, 세월호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또 대중들에게 좋은 영화로 평가받지 않을까? 나름의 의미 있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자기 합리화에 빠진 거예요. 감독님이 조금만 이쪽에 왔어도 아이쿠야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하면 이분들에게 또 괜히 긁어부스럼 상처를 건드리는 꼴이 되겠구나 하고 아마 영화를 그렇게 만들지 않고 그냥 단순한 일반적인 오락 범죄 영화로 만들고 끝냈을 겁니다. 괜히 여기 피와 도끼와 칼과 자살이 막 나오는 이런 영화에 굳이 세월호 희생자를 끌어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에 내가 막 몰입하다 보면 여기에 가 있질 못하고 나 혼자만 딴 곳을 바라보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특히나 좋은 일 말고 상처를 받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냥 조용히 이 영화가 해답을 제시하듯이 곁에서 조용히 같이 함께 해주고 힘들 때 안아주고 도닥여주는 그런 마음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준다면 그것만큼 큰 위로가 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세월호 영화가 나오게 되더라도 그런 어떤 그 건강한 가치관 또 그리고 기획 의도를 지닌 영화들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상업 영화지만 그 기획 의도는 건강할 수 있잖아요. 이 생일이란 영화는 사회적인 기능으로서도 괜찮은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처럼 세월호라는 그 단어만 들어도 부담감이 되는 분들 계시죠? 많이 계시죠? 이 영화 보러 가십시오. 보러 가시면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같이 우시면서 저도 울었거든요. 창피하지 마세요. 눈물 흘린다고. 왜냐면 주변 분들도 대부분 울고 계세요. 그러니까 휴지건에서 눈물 닦아내시면서 눈물 흘리는 것만큼 약간의 카타르시스를 통해 마음의 짐이 조금은 내려진 상태로 영화관을 나올 수 있으실 겁니다. 영화도 전혀 지루하지 않은 영화고요. 보러 가시기 바래요. 10점 만점에 저는 8점을 드리고 싶고요. 저에게도 나름 의미 있는 영화였습니다. 좋은 영화를 보게 돼서 기분이 좋은 또 하루였네요. 자, 여러분 더 좋은 영화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